이 책은 진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얘기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뭐부터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글귀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부자가 되겠다, 뭐 재테크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거는 장기전 그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로드맵을 잘 모른다, 사람들이. 지도를 몰라. 목적이 정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걸로 있냐면 열망을 부로 바꾸는 6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열망을 부로 바꾸는 6단계. 첫째,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해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절대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 번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네 번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은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 번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요렇게거든요. 뭐 6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현실에서. 맞아요. 예.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을 때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댓글 다 진짜 읽어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 입었네. 상처 입었네.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 느낌.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많이. 근데 제가 상처받는 거보다 그냥 그 댓글을 보면은 뭐 저 사람 뭐 그냥 운때 좋았네? 아니면 결국에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말 안 하고 뭐 딴 얘기하네? 막 이런 말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 공부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돈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내가 현실에 적용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좀 전에 너반이 말씀하셨던 거저먹으려는 열망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내가 원하는 거를 끝까지 다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근데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절대 못 돼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거는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듣고 나서 맞아, 당연히 내가 뭘 얻으려면 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그 일이 생겼을 때는 완전히 내가 그 생각을 못해. 예를 들면 내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주식이든 부동산에서 공부하는데 퇴근하고 시간 쏟아붓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집에서 고장이 나요. 가장 역할, 맞아. 엄마 역할이 고장이 맞아. 나. 맞아. 뭐 어디야, 뭐해, 몇 시에 와, 왜 이래, 막 그때 사람들이 그게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랑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냥 그러면서 힘들다고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안 하던 걸,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구나라는 거를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코코님 어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보고 뭔가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가인지 그냥 흘려버리는 소비인 건지 그렇죠.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를 이제 세우는데 목표 중에서도 재테크를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가정이나 육아나 뭐 직장이나 이 투자에 있어서 다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지 이게 진정한 재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투자에서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쏟아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걸 계속 분산을 시켜버리니까 결국에는 투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른 거 하는 그만큼만 쓰니까 도저히 성과가 안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나 직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들을 이쪽에 한 곳에 좀 쏟아붓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제 트러블이 고장이 계속해서 나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엄마이다 보니까 육아 관계된 부분,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게 계속 들어올 때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좀 그래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이었던 건 이제 아이와 관계된 부분들, 뭐 내가 임장을 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아프거나.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열성 경련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쓰러져서 구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임장 중이었고 수도권 임장 중이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너무 속상한 건 근데 제가 지금 갈 수는 없고 제가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저희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제가 연락해보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이식이 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예,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계속 이제 임장 중에 통화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바로 내려가고 싶었고 근데 차편도 없어요. 바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거기서 내가 너무 이제 우왕좌왕하면은 더 이제 더 속상하고 그럴까봐 일단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저도 이제 차편 다시 맞춰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뭐 안 좋게 나온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이제 엄마로서 너무 이제 그 엄청 좀, 큰 대가지.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해를 하지만 열받았을 수도 이거는 있고. 좀 아니지 않냐. 그건 그렇지. 저희 엄마 친정 엄마도 와주셔서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또 무너지면 지나온 시간 내가 그동안 쏟았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정말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우리가 아이가 아파도 회사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투자도 나한테는 회사와 같은 하나의 일이기 맞아.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고 출장을 안 가거나 아이가 아프다고 회사 안 가는 거 아니잖아. 물론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다행히 또 별일 없었고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지나쳐 왔는데 주변에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가정 트러블 생기고 아이와의 문제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지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근데 그걸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때 이제 너바님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지를 하고 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미리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아, 아이가 아픈데 그렇죠. 앰뷸런스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공감을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 28쯤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변북로를 쭉 가는데 그때 아파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강남 쪽으로. 아니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내 집은 하나도 없지? 아니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여기 역삼동이나 보면은 건물 진짜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부자인 분들 만나면서 느낀 거는 와 그분들이 치렀던 대가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저도 예전에 투자 막 할 때 광주 임장하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둘째가 돌이 안 됐었는데 앰뷸런스 실려가가지고 요즘 광주에 있으면 가지 못하잖아요. 막 그런 경험도 막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사실은 실제로 자존감 부자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좋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전에는 막 매일 이제 술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느낀 그 부자들이 치른 대가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실제로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이 방송에 수많은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코크님은 여기 부분의 단계에서 혹시 본인이 따로 또 느끼는 부분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이님이 그 댓글에 뭐 운이 좋았지 않냐 이런 댓글 많이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상당히 공감은 해요. 운이 좋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을 흐름을 잘 타서 그런 성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운을 갖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운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아는 걸로 끝났었고 이후에는 아는 것을 하나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그런 걸 이제 해 오다 보니까 운이라는 거를 이제 만나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때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인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오늘 뭐 책 읽지 뭐 계획을 세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동안 안 읽던 책 한 권 읽어볼까? 이런 책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10년에 10억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1년에 1억씩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1년에 1억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책도 읽고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서 그냥 본인이 쉬면서 아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나인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사실 구해적 얼굴만 제대로 봤어도 나인님이 진짜 예전에 김포공항에 걸어가다가 경찰차에 막 끌려갈 뻔하고 얼마나 진짜 열심히 막 한 달에 진짜 이 더위에 네. 막 나인이 처음 나왔을 때 열심히 하려고 25일 동안 임장 갔어. 매일 20일. 그 나인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지. 난 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얻고 월급에서 그럼 되겠지. 그게 아까 안타까운 포크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아는 걸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게임이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는 모른만 못한 거야. 이거. 제가 그런 댓글 보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두 분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행동에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